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이노메트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노메트리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4680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이번 컨코를 진행을 하면서 4680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멀리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3월 말에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좀 8월 이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니까 9월에서 10월 안에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노메트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현재 장비 기업들이 보시면은 테마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꾸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언제 이제 자리를 잡고 언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이건 뭐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노메트리에 남아있는 수주 잔고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노메트리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구간은 사실 뭐 이미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뭐 물론 뒤로 당겨 본다고 한다면은 2020년도에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이 쌍바닥을 형성을 했었던 구간에서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전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할 게 아니라 테마적인 흐름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같이 보면은 이러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이 전기차 캐즘의 LG 에너솔루션 GM 합작법인인 이 미국 얼티엄셀즈 3공장 건설이 멈췄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공장 건설에 대한 증설에 대한 지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 쪽에서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고, 전기차 둔화에 따라서 전기차 제조를 계획을 했었던 공장에서 뭐 픽업 트럭을 생산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양산을 연기를 한다라던가, 뭐 포르쉐의 2030년 전기차 비중 80% 목표를 철회를 한다라던가, 가이던스를 축소를 시킨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실 이러한 이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힘든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다시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스탠스는 다시 빠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맞고, 지금 이 테마 조정을 때려 맞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 대선도 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 대선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물론 뭐 그 전에 바이든 재선 후보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받았죠. 7월 내내 거의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 트럼프와의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 요소는 해소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보다 친환경 정책에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2차 전지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증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조정을 받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근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래도 사실 크게 볼 악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IRA 보조금도 사실 이 폐지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트럼프 연설, 뭐 전당대회 연설이라던가 미시간주 연설이라던가 그 연설에서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나올 이슈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이 이제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주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존에 나왔었던 수주 부분도 납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도 당연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작년 10월 달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도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공장 지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공장이 지연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3월 달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왜 3월 달에 반등이 나왔냐면은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연말에 이제 지연이 됐었던 게 1분기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1분기의 반등 이후에 조정을 다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수주에 있어서는 추후에 결국엔 나중에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어, 이 매출 반영이 되고 나서도 탄탄한 이 흐름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이 이노메트리가 갖고 있는 이 뭐 수주 잔고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당연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수주 잔고가 보면은 460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1분기 기준이니까 1분기 이후에 수주 잔고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수주 잔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와 마찬가지로 460억 정도 현재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던가 이 시가총액이라던가 해서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수주 잔고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3년도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OPM이 13%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24년도 1분기에서는 5%까지 영업이익률이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개선이 돼야지만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물량이 최근에 조금 들어왔는데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유의미한 물량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